최근 10년간 온갖 다양한 디지털 가젯들은 이제 우리들의 생활에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가젯이 단순히 우리를 즐겁게 해주거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젯이 사람을 구한 사건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15년) 중국의 란저우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20m나 되는 철근 콘크리트 벽이 행인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로 인해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어린 학생이었던 경민 씨도 만약 노키아 스마트폰인 루미아 920으로 머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희생자 중 한 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벽의 파편으로 인해 휴대전화는 깨져서 사용이 불가능해졌지만 그 대신 충격의 대부분을 휴대전화가 막아준 덕분에 남성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파손된 휴대전화를 보상해주기로 결정했고 남성에게 새 스마트폰 루미아 640XL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2개월 뒤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격전에서 휴대전화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인 데마르 무아나 씨가 무장 마약 거래상들을 체포하려던 와중 범인들이 사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투가 시작되자 총알 하나가 무아나 씨의 가슴팍을 명중합니다. 무아나 씨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총알은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 2200에 맞았고 그것이 그의 심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행운이죠. 지난 2년 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무장 괴한들이 주유소에서 강도 행각을 하던 중 사람 한 명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강도범은 주유소를 떠났고 곧바로 경찰과 의사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죠. 총탄이 다친 남성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스마트폰 HTC EVO 3D에 박힌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의사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휴대전화 화면이 그 커다란 크기만큼의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물론 그 휴대전화는 완전히 고장났지만 남성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HTC는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남성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선물하기로 했다네요. 이와 비슷한 일이 애틀랜타에서도 있었는데요. 늘 그렇듯 한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은 주먹 다짐으로 그치지 않고 발포까지 이르렀지만 그 유타는 정확히 HTC의 모바일 배터리에 명중해 정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인을 구해냈다고 하네요. 실상 지난 15년간 휴대전화는 전 세계에서 수십 차례씩 소유주를 총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라스베가스에서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이폰 7 플러스의 총탄이 명중하여 소유자인 여성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을 땐 삼성의 갤럭시 S6 엣지가 폭발 후 머리를 향해 날아온 파편으로부터 주인을 보호했습니다. 천만다행히게도 남자는 그때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머리 옆에 갖다 대고 있던 덕분에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휴대전화의 본체가 늘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목적으로 튼튼한 휴대전화를 준비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핸드폰에 충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보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70세 남성 루이 관민 씨는 대만의 산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계곡에 빠져 조난을 당했습니다. 수색은 5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키아의 오래된 휴대전화 덕분이었는데요. 민 씨는 삼각 측량 방법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만약 민 씨가 쓰던 것이 노키아의 낡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이었다면 휴대전화는 이틀 만에 배터리가 나가 발견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아이팟이 14살의 여학생을 낭뢰에서 구했습니다. 2009년의 일입니다.
소피아 프로스트는 나무 그늘에서 친구와 함께 천둥번개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천둥의 전기는 소피아의 목에 걸려있던 이어폰에서 아이팟을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소피아는 목과 가슴에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실려갔던 곳의 병원 의사들은 만약 아이팟과 이어폰이 없었다면 소피아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더 행운이었던 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소피아의 말에 의하면 이 플레이어는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애플워치가 한 소년의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애플워치는 단순한 손목시계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고 활동 기록기이자 헬스케어 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기능에 의해 애플워치가 미국인 소년의 생명을 구하게 되죠. 17살의 축구 소년이었던 폴 홀은 심박수 상승으로 인해 의사를 찾게 됩니다. 폴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번 이상을 알려준 애플워치는 아카데미 시즌의 연습이 시작되기 바로 며칠 전에 얻은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라운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서 폴의 맥박은 1분 동안 145회까지 뛰었는데 이건 스포츠 선수들에겐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이 지나도 맥박수가 정상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폴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고 이때 몸에 큰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검사 후 폴은 근육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인해 횡문 근융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증후군은 근육세포 내의 성분이 피 속에 유출됨으로써 급성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폴이 만약 하루만 더 늦었더라면 근육마비가 와서 운동장에서 그대로 죽었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애플워치의 심박 센서가 폴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헬스케어 기능이 있는 가젯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통상 1분간 60에서 70회의 심박수가 140회로 급상승한 것을 감지하여 올린 피트니스 레코더의 알람 덕분에 코네티컷주에서 연금 생활을 하며 살던 여성이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죠. 양쪽 폐에 혈전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악화돼 빈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병원에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의사들은 24시간 안에 혈전을 적출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2014년 1월, 스티븐 홍 의사는 AR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이용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뇌 뇌출혈 환자가 있었던 이 병원에서는 구글 글래스 같은 최신 기술의 사용을 내걸고 있었죠. 이 안경 덕분에 홍 의사는 곧바로 수술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해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였고 환자에게 지혈제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덕분에 컴퓨터로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 올바른 약제를 사용할 수 있었죠. 다음 장소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합니다. 올해 한 드론이 두 사람을 물속에서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드론은 파도가 너무 심한 탓에 건너편으로 헤엄쳐 오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있던 10대 젊은이들을 불과 2분 만에 발견해냈습니다. 드론은 그 두 명에게 구명된 목을 던졌고 덕분에 그들은 물가까지 헤엄쳐 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건진 이야기는 단 하나의 이야기라도 기적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생활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기들 덕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빛을 더해주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실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채널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몸 조심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